안녕하세요. 바람 피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바람기가 눈에 보였거나 바람을 필 것 같은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뒤통수가 덜 아팠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람 펴서 가정을 버리는 그런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자상하고 나밖에 모르던 집이 전부였던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 슈였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저에게만 오는 거죠. 남편과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 딱 좋은 정년기이기도 했고 적당하게 연애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딱히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워낙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서 퇴근하고 집에 오기 바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알고 있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주말엔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은 저로 인해 돌아가고 있었으니 말이죠. 남편과 제가 알콩달콩 잘 지내니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을 딱 중간으로 시댁 친정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생각보다 자주 왕래를 했고 주말엔 거의 같이 저녁을 먹으러 저희가 주마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도 친숙한 사이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꽤 좋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나름대로 조금 철저한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조신한 며느리 그리고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을 사용하길 항상 원하셨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조용하고 그런 편이라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크게 트러블 없이 시댁의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었죠. 항상 마사지부터 피부관리 등등 저와 함께 가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재벌도 아닌데 재벌 사모님처럼 행세하는 시어머님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다들 수근거리는 것도 보이고 저 역시도 저런 사람을 보면 수근거리기 뻔하니 참 그랬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나름 시댁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주다 보니까 특별히 다툼은 없어서 그렇게 시집살이라고 딱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랑 샵을 다녀오는 길에 백화점 좀 들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흔히 또사치 부리는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같이 백화점을 갔는데요. 거기서 지금 근무 중이 와야 될 남편을 발견했죠. 맞은판에서 걸어오는 남편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너무 놀라서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팔짱을 끼면서 하하호하는 여자, 그리고 그런 여자를 내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방도 들어주고 하하호 하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연인 관계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반응이 더 웃겼네요.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쳐다보는데 남편은 급하게 팔짱을 빼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엄마 여기는 무슨 일이야 일단 오해하지 마. 오해할 상황인 거 아는데 오해하지 마. 뭘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데 얘 세아가 너 지금 설마 우리 아들이 뭐 바람이라도 핀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아는 애다. 내 친구 딸이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내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사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더 기분 나쁘다. 아, 저 새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친오빠처럼 지내서 팔짱 끼고 뭐 그런 건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깝게는 지내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냥 제가 남자친구 옷 선물하려고 하는데 잘 몰라서 오빠한테 부탁했거든요. 오빠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이렇게 시간 내준 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을 조금씩 파헤쳤고 뭔가의 낌새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제가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님이 나서서 편을 들고 제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아예 막았다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 역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알아봤어요. 그때서야 알았는데 남편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뒤져본 적이 없어서 몰랐고
남편 서재룸도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모두 비밀번호가 완벽하게 걸려있고 컴퓨터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상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때 그 어머님 친구 딸이라는 친구 우리 집에 초대해줘. 그 여자를 왜?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었겠어. 어머님이랑도 각별한 사이 같고 무엇보다 당신이랑 그렇게 각별한 사이인데 첫 만남부터 부정적인 인상을 서로 심었으니 얼른 만나서 저녁 먹고 풀어야지. 이번 주말에 오라고 해. 맛있는 거 해둔다고. 아니야 여보,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왜 거부를 해? 거부할 이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초대를 했네요. 저녁을 먹으면서 알았어요. 저 여자가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는 몰라도 제 남편도 좋아하고 있다는 것쯤은 너무 충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짝사랑이 아니고 바람이라고 확신했죠. 평소에 남편은 절대 회사에서 급하게 반차 연차를 낼 수도 없다고 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남편 뒷조사하는 데 시간을 쓰면서 살았고 이번엔 어머님을 떠봤어요. 어머님, 여기 맛있죠? 여기가 꽤 맛집이라고 유명한데 제 입에는 너무 맛있어서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 세아가 고풍스럽고 너무 좋다.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고급지고 내가 딱 좋아하는 곳이네. 우리 세아가가 센스가 있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데 땡땡씨 저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했어요. 뭐 걔를 왜 거기 초대를 하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어머님 친남매 같은 사이인데 그럼 저도 친해지고 챙겨줘야죠. 저번 만남 때 오해한 것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초대했죠. 걔가 거길 왔니? 참나, 왜 그러세요? 맛있게 저녁 먹고 갔어요. 시간 늦어서 자고 가라니까 그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얼른 먹고 가야 되는데 깜빡했구나. 일단 너무 잘 먹었고 내가 연락하마. 미안하다. 누가 봐도 너무 당황스러워하던 시어머님. 그리고 너무 이상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바람난 여자 맞고 시어머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관녀를 말이에요. 애초에 저보다 먼저 만난 사람이고 결혼 만내를 심하게 하셔서 저랑 결국 결혼을 한 거라는 남편의 말. 그치만 저를 사랑했다는 남편의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기분 역시도 너무 나빴어요. 남편에게서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전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대로 놔주면 제가 너무 비참하고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느낀 이런 감정들을 모조리 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한 명씩 괴롭혔습니다. 일단 어머님은 진짜 제가 얼마나 이것저것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배신감은 감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어머님은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분이셨죠.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다니던 모임, 모든 샵 등등등 소문낼 수 있는 곳은 모두 냈어요.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본인 아들이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속였다. 그리고 현재 며느리랑 1년 안에 이혼하게 되면 그 여자를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내용을 모두 뿌렸고 효과는 너무 빨랐어요. 당장 아니라고 다시 말하라는 시어머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 더 소문낼 곳을 찾고 있으니 더 기대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쇼핑몰 대표더라고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쩜 그런 짓을 했을까 싶었지만 너무 쉬웠어요. 이 상간녀를 괴롭히는 건 말이죠. SNS들을 통하여 소문을 미친 듯이 내줬고 결국 망하다 쇼핑몰이 없어졌습니다.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는 거 역시도 캡처해서 퍼다 날랐네요. 생각보다 빠른 우리나라의 소문에 통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편은 1년 안에 이혼하면 이란 조건이 걸렸고 얘랑 이혼해주면 둘이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소문들도 모두 잠잠해지듯 싶어서 당분간은 영원히 불륜으로 남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놔달라고 빌기도 했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 여자를 버리고
저에게 오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 저는 지금 이대로가 제가 원하는 금액을 모을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면 제 스스로가 힘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즐겁더라고요. 그런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전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기분을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어떤 말로도 감히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무조건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보세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꽤나 보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무너뜨리면 생각보다 쉽게 주저앉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셋 모두 너무 쉽게 무너져서 허무하긴 했어요. 요즘은 제 자신의 행복, 그리고 제 자신을 가장 제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도 좀 일찍 하였죠. 그런데 오늘 어머님께서 저만 밥하라고 하는 거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이도 그리 안 많으시고요. 73년생이십니다. 신랑이랑 20살 차이 나고요. 사고쳐서 결혼하셔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한테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또 평생 집에서만 계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십니다. 막내셔서 그런지 막내 티가 난다고 할까요?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막내 티가 난다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몰라요.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게 잘 없으시죠? 인터넷 뱅킹도 못하시고 평생 이력서 한 번 쓰신 적 없고 문서 파일 작업은 당연히 못하시고 인터넷 쇼핑, 서류 제출 등 조금만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도와드려야 하고요. 좋게 말하면 순수, 나쁘게 말하면 꽉 막힌 사람입니다. 옷 입는 센스 제외하면 73년생이 아니라 43년생 같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들 며느리는 아침을 꼭 차려주는 여자를 만났으면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먹었냐 이야기가 나와서 오빠가 아침에 빵이랑 과일 준비해줘서 먹고 나갔다고 하니 갑자기 아들 말고 며느리만 밥을 차리라고 하는데 저는 뭐 밥 차리려고 결혼했나요? 저도 회사 다니고 바쁜 아침인데 말이죠. 차라리 화를 냈어야 하는지 제가 황당해서 웃으니까 내가 나 비웃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높이는 거 시동생이 듣고 신랑한테 바로 꼰질렀나 봐요. 신랑이 바로 시어머니한테 카톡으로 잡작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신랑이랑 시동생도 시어머니를 싫어합니다. 맨날 뒤치다거리 다 해야 하고 본인 엄마 성격 유별난 거 알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신랑이 사실 신혼 초부터 시댁에 거리 두고 살자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 당시 친언니가 남자들 결혼하고 잠깐 지 엄마한테 애틋해진다고 지금 끊으면 평생 못 끊으니 끊을 거면 차라리 확실한 빌미만 들고 절대 내 입으로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신랑이 하게끔 조종하라고 조언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설마 며느리한테까지 그러겠나 못된 희망사항 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터졌네요. 원하던 대로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애 안 가지면 남편 도망갈 거라고 저에게 악담한 것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편한테 꼰지르냐고 따지는 것도 신랑이 제 PC 카톡으로 보더니 앞으로 자기 엄마 안 보고 살자고 하고선 시어머니한테는 따로 막 퍼부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왜 결혼하고 저리 됐냐고 우는데 또 신랑이 거기다 대고 나 엄마 벗어나고 싶어서 일찍 결혼한 거라고 못 박았대요. 시동생이 대학생인데 아직 집안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시동생 영 끊고 집 나갔습니다. 형수한테 하는 거 보니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어찌할지 보인다고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만은 아닙니다. 이게 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시댁 안 가고 살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차단 풀었는데 푼지 3일 만에 긴 카톡이 오더라고요. 네가 모자 사이에 갈라놓고 잘 살 줄 아냐고 읽으니까 또 급하게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구구절절
너도 아들 있으면 내 맘 알 거다. 그냥 바로 신랑한테 보여줬고 신랑이 시아버지까지 끊어버렸어요. 왜 저렇게 학습 능력이 없는 건지 참 기가 막힙니다. 후기입니다. 제 욕이 많아서 해명 좀 하려고 추가하려다 길어져서 다시 쓸게요. 버릇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네요. 버릇없다 욕하셔도 좋아요. 그치만 제 솔직한 심장입니다. 겨우 6개월 당했지만 평생 안 보고 싶네요. 지금이야 가사롭다고 말하지만 한때는 꿈에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한테 한 거보다는 신랑한테 어머니로서 지으신 죄가 너무 많으십니다. 27년 시달렸던 신랑이 저보다 더한 피해자니까 죄 없는 거 알지만 한때는 시어머니 닮은 신랑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서 위험 걸린 적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은 7년 전엔 10개월을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우선 저도 일찍 결혼했으니 너도 속도 위반 아니냐, 너도 똑같은데 시어머니 욕하냐고 하는데 저 속도 위반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지 4년 만인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또래보다 취업이 빨랐기에 모은 돈도 꽤 되었고요.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신랑도 같은 케이스고 대식 난자니까 취업은 저보다 늦었지만 본인이 20살 때부터 가외로 본 돈이 있다 보니 저보다는 적었어도 둘이 합치니까 평범한 결혼 생활하기에는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의 경우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없습니다. 집은 신혼 초에 제가 대학 때부터 살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저희 부부가 친정에 들어와 생활비 다달이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신랑이 저희 부모님 좋아해서 가까이 뵙고 싶다고 원했던 거니 너무 뭐라 하지는 말아주세요. 시어머니 나이와 그 나이에 비해 이것저것 못하는 거 가지고 제가 안 이쁘게 생각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먼저 나이로 시비 거신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랑 15살 차이가 나세요. 당연히 친정엄마가 미이시고 그런 저랑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애는 일찍 낳아야 애 머리가 좋다고 우리 아들 보라고 웃주라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스카이 출신이라 부심 있으신 건 알지만 그걸 가지고 너무 의심되신다 할까요? 저한테도 애 빨리 낳으라고 그래야 네 애도 너랑 달리 이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닥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가 참는 분은 아니셔서 이 결혼 못 시키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내 딸 무시하냐고 못 배운 티 내냐며 엄청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 신랑 친정 와서 무릎 꿇고 시부모님 저희 친정까지 한밤중에 와서 사과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성립한 결혼이에요. 제 친정 부모님 기가 세신 편인데 시어머니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싹싹 비셨거든요. 눈물 떨구며 그때부터 그분이 가사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때부터 저도 안 참았어요. 그나마 며느리 눈치 보신 게 저 정도입니다. 시어머니가 일단 기본파에 남의 말 안 들으시고 본인 말만 맞다고 비꼬면서 우기시는 경향이 강하신데 또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본인이 어렵다 여기면 안 그러십니다. 73년생이시지만 사고방식은 저희 부모님보다도 올드하시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평생 애 키우느라 친구가 없어서 말할 것이 부족했다고 당신이 시대에 좀 뒤처진 건 알고 계십니다. 카톡도 사용하신 지 그리 오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를 다니신 것도 5년 전이래요. 영화도 거의 안 보셨고요. 그 모든 것을 시아버지와 자식 탓을 하세요. 당신이 지나치게 가정에 충실한 결과라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셔서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도 못하세요. 어린 나이, 혼전 임신, 고부 갈등, 젊은 시절 생활고 등등 말이죠. 그 탓에 자식들이 엄마한테 당하는 걸 내 죄다 하며 오히려 와이프 편을 드는 바람에 자식들이 반발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으시다 생각을 하십니다. 무기력 상태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신랑이 자기 엄마 안 막았냐? 보실 수 있는데 엄청 막았습니다. 신랑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부터 자기 엄마 벗어나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학창 시절 자취하겠다니까 시어머니가 칼도 들고 엄마 없애라는 거 가라는 거 신랑이 같이 죽자고 엄마가 먼저 나 찌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신랑이 사귀기 전부터 저한테 털어놨어요. 결혼도 어찌 보면 도피 결혼이에요. 시어머니만 이를 몰랐죠. 본인은 되게 좋은 엄마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 신랑 중3 때까지 시어머니한테 둘둘겨 맞고 새벽에 방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가 나가 죽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독설 들으며 잠 못 자고 컸습니다. 신랑이 폭발해서 고등학교 다닐 무렵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매를 부러뜨린 후에 조금 나아졌대요. 시아버지가 중재한답시고 한 게 오히려 신랑한테 독이 된 적이 더 많아서 신랑 입장에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징후의 대상이에요. 시동생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집에서 벗어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성장했어요. 그래도 부모라는 마지막 끈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사랑을 못 받은 남편도 짠하고 불쌍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연 끊으려는 거 막은 게 저의 친정 아빠이십니다. 이건 저랑 친정 아빠 잘못이죠. 아빠도 후회하세요. 그 덕에 딸까지 정신과 같으니까 그 나이대 특유의 꼰대 유교 문학과 사람들 이목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를 어찌 결혼식 못 오게 하냐고 신랑 설득하셔서 또 신랑도 축의금 생각해서 시아버지가 내 엄마 없이 결혼식 안 오겠다 하셔서 그냥 결혼까지만 관계 유지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랑이 제 친언니한테 장인어른께서 부모와 연 끊는 거 납득하셨으면 좋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거로 제 친언니가 멀쩡한 부모 자식 갈라놨다며 욕 많이 하던데 언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언니도 안 내게 했습니다. 언니도 보수적이라 연 끊는 것까진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 입에서 먼저 안 보고 살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전 글에는 자세하게 안 썼지만 시어머니가 홧김에 먼저 안 보겠다는 거 신랑이 옳다구나 하고 덕성문 거예요.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살았던 6개월간 이런저런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어머니가 택배를 못 붙이시는데 굳이 집에 있는 또 다른 아들 두고 왕복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아들 부부에게 시댁 와서 택배 붙이라고 한 거부터 자기 병원 좀 데려가라, 식당 좀 데려가라, 여행 좀 데려가라 이런 자잘한 요구사항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돈 때문에 좀 힘든 시기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계속 여행 보내달라, 뭐 사달라 하시니 너무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제 회사로 전화해서 저보고 당신 둘째 아들 밥 차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 아니까 말만이라도 하신 거래요. 그만큼 사회성도 떨어지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저 말을 해도 제가 기분 나쁠 거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다. 제가 요구를 거절하긴 했으니까 본인 손해라 생각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라서 큰 사건이라고는 딱히 없지만 자잘한 게 쌓이니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문자에 제가 교통사고 난 게 밤늦게 돌아다닌 제 탓이라고 이제 자기 안 그립냐고 썼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 진짜로 야근하다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하던 승용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기에 아직도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신랑이 그래도 시아버지하고 연락하니까 넌지시 제 사고에 대해 얘기했고 또 시아버지 직업상 그런 쪽 빠삭하셔서 좋은 구했나봐요. 그걸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얘기했고 어머님이 그 사고 언급하며 카톡에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신랑이 시아버지까지 끄는 겁니다. 원래도 시아버지한테 정없기도 했어요. 방간자 같다고. 신랑도 저도 시댁 끊었다고 편하면서도 마냥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끊은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진작 끊었어야 했다고요. 결혼식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저 때 신랑이 잠깐 시어머니와 절연했다가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연락했던 시기거든요. 친정아빠랑도
제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왜 우리 이해 못 해주냐고, 아빠 딸 이런 대접받고 사니까 속 시원하냐고. 그래도 친정아빠가 시부모님한테 다 큰애들 그만 괴롭히라고 많이 따져주시긴 했네요. 친정아빠가 시아버지랑은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연락하시는데 전형적인 죄인 같더래요. 시아버지가 치킨을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트라우마로 치킨 냄새도 못 맡으셔서 시아버지도 덩달아 28년간 닭고기를 입에 못 대셨다네요. 이거는 신랑도 몰랐답니다. 그냥 부모님이 닭을 원래 안 좋아하는 줄만 알았대요. 시동생도 집을 나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을 나오자마자 건강이 좋아졌다고 웃는데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시동생이 집 나오고 처음 2달간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친정엄마가 시동생이 남의 눈치 지나치게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녁 7시 이후에 절대 화장실 사용을 안 하고 어쩌다 사용한다면 욕실 청소까지 싹 해놓더라고요. 고맙다기보단 보는 제가 불편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든지 몰라요. 원체 그러고 살아서 본가에 살던 때도 저녁 8시에 화장실 쓴다고 시어머니가 락스를 던진 적도 있대요. 집에 있으면 엄마랑 언제 싸울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늘 예민했고 신경성 질환도 많이 앓고 있었다네요. 시동생이 집 나오기 전에 179에 59kg였는데 지금은 75kg입니다. 너무 뒷배경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써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조언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